지난 2000년 모든 시민은 기자다를 외치며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를 창간한 오연호 대표. 월간 말지 기자 시절부터 이 땅의 사실과 가치를 전하고자 뛰었던 그가 이제는 교육 분야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전국을 순회하며 600회가 넘는 강연을 통해 만난 꿈틀거리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과 감동을 모아 그는 이 땅의 아이들을 위한 꿈틀리 인생학교를 세웠습니다. 헬조선이 해분조선이 될 때까지 자신의 인생의 가장 긴 연재 기사를 쓰고 있다는 사람, 오연호 대표의 간증을 지금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만나 뵐 분은요. 대한민국의 언론계에 시민 언론이라고 하는 큰 흐름을 만드신 장본인이십니다. 네, 이분을 새롭게 하셔서 뵐 줄 정말 몰랐습니다. 네. 현재 오마이뉴스 대표이자 꿈틀리학교 이사장님이신 오연호 대표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송 나오면 늘 떨리시죠? 좀 그렇죠. 네. 글 쓰는 것보다. 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새롭게 하소서는 이제 신앙 관련 프로그램인데 네. 네. 제가 여러 가지로 믿음이 아직 부족한데 네.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을 때 네. 도저히 못 나간다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가 하고 있는 학교의 모토가 네.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부족하지만 네. 내가 하고 있는 거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저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네. 모토로 인터넷 신문을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보통 기사는 기자들이 쓰는 건데 네. 시민들도 다 기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을 네. 하신 건가요? 제가 이제 88년부터 월간 말지 기자로 네. 있었어요. 말지. 네, 월간 말지. 말지. 네. 네. 아주 조그만 언론사였어요. 네. 한 기자가 10명밖에 안 되는. 그런데 유명했습니다. 네, 그때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직업 기자들만 그리고 큰 언론사 기자들만 네. 대접을 받고 네. 그렇죠. 조그만 언론사 기자들은 그렇지 소외당하고. 못하는 네, 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예. 출입 기자실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서러움을 많이 당하셨군요. 네, 네, 네. 그래서 일반 시민도 글을 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죠. 네. 소위 뭐 계급장 떼고 한번 실력으로 해보자.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기업 언론사 기자가 네. 쓰면 크게 네. 주목을 받고 네. 일반 시민이나 조그만 매체 사람이 쓰면은 덜 주목을 예, 받고 예, 예. 언론의 세계에서는 오직 기사의 질로만 네. 승부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던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탁 판을 열었더니 저는 이렇게 많이 쓸 줄은 몰랐죠. 전혀 예상을 못 하셨어요. 전혀 예상 못했죠. 네. 그래도 뭐 대표가 이게 딱 이런 신문사를 열 때는 이 정도의 호응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확신은 있었지만 네. 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는 일들이 늘 또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때 제가 가장 부러웠던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의 하루 방문객이 2,000명이었어요. 네. 예. 근데 굉장히 활성화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죠. 타겟을. 2,000명 정도만 하루에 왔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시민 기자들이 시민들이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참여하겠다. 이런 네. 분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시민 기자가 기사를 쓰면 우리가 막 검토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12시에 퇴근하다가 새벽 1시에 그다음에 3시에 이렇게까지 네. 한꺼번에 반응이 폭발적으로 그때 있었죠. 오마이뉴스가 그러면 한 16년 네. 차 되는 네, 거죠. 네. 정말 많은 화제거리를 낳았어요. 네. 그래도 그 중에 좀 인상 깊은 그 많은 기사 속에서 네, 네, 네. 좀 그런 기사가 있다면 어떤 네, 것들이 우리가 이제 그 주로 정치와 사회에 네. 집중을 초기 했었죠. 그래서 대통령들과 관련한 뉴스가 상당히 네,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네. 김영삼 대통령이 그 퇴임 후에 고려대 앞에서 최초로 시위를 할 때도 네. 우리가 현장 생중계를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내가 대통령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먹을 때부터 우리가 이제 최초 인터뷰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당선돼서도
최초 인터뷰를 했고 어. 또 특종이 대통령 많았어요. 현직 시절의 마지막 인터뷰도 우리가 그랬군요. 하고 네. 그랬었죠. 어쨌든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네. 크고 작은 특종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외국의 어떤 분이 네. 저도 이제 그걸 봤는데 오마이뉴스가 종교 네. 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그런 거에 버금가는 언론, 그럴 수 있네요. 종교 예. 개혁이다. 언론 이런 개혁. 얘기를 직접 들어보셨죠? 그런 네, 얘기? 그렇죠. 네. 그 미주리 대학의 교수가 네. 오마이뉴스에 대한 논문을 쓰면서 네. 뭐라고 했냐면 그 루터의 종교 개혁. 네. 그러니까 성직자를 통하지 않고도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네. 이 종교 개혁 일맥상통한. 정신이 네. 모든 시민은 기자다. 네. 직업 기자를 통하지 않고도 내가 직접 뉴스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 우리 이웃과 나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루터의 종교교육의 그 가치와 일맥상통하다.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초인데 네. 그 외국에도 모든 시민이 네. 기자다라고 하는 모토로 오마이뉴스 이전에 이런 그 인터넷 신문이 창간된 적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군요. 세계 최초입니다. 그러면 해외에서 벤치마킹 하겠어요? 네, 2004년에 제가 하버드 대학에 가서 네. 초청을 받아서 이 모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네. 엄청난 박수가 나왔습니다. 보통 보통 이제 한 20분 연설이 끝나면 박수 한번 치고 이제 앉잖아요. 네. 근데 앉았는데 계속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마치 가수가 무대에서 이제 끝났을 앵콜 때 공연 계속 받듯이. 또 다시 일어나서 인사했죠. 네. 네. 근데 또 계속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인사했는데 그러니까 한류의 원조시네요. 그래서 이 모델을 따서 네.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네. 데서 각자의 자기네들 방식으로 네. 이런 시민 참여형 미디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자 각 네. 나라에 맞게끔 네. 변형해서 네. 좀 16년 전에는 대표와 함께 4명이 시작했다고 네, 제가 얘기를 그렇습니다. 들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상근 직원이 110명이고 네. 시민 기자가 8만 명이니까 네. 정말 네. 세계적인 언론사가 되셨어요. 음. 인간의 힘으로도 이런 네. 일을 했다는 건 대단하지만 네, 네, 이제 사실은 우리 오연우 대표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네. 것을 저희들이 네. 오늘 좀 듣고 싶어서 네. 모셨는데 네. 신앙인인 것을 모르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게 나쁜 뜻이 아니라 보통 이제 워낙 그 바깥에서의 면만 보이니까 내면적 네. 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겁니까? 네. 제가 이제 대학을 국문과를 갔는데 네. 소설을 쓰기 위해서 갔습니다. 원래 소설가 네. 꿈이셨으니까. 네. 근데 대학 가봤더니 제가 1983년에 대학교 1학년인데요. 네.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는데 소설 쓸 때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사실도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이 좋아지면 나중에 소설은 쓰고 사실부터 쓰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사실을 인터넷에다 쓸 수 없으니까 대자보에다 쓰고 유인물로 썼죠. 그때가 5공화국 때인가요? 네. 네. 대자보 세대.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실을 쓰다가 유인물의 사실을 쓰다가 감옥까지 갔고 1년 동안 이제 감옥에서 지내다가 나와서 네. 어디에서 기자 생활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월간 말지에서 그래서 말지 기자가 생활을 되시고.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5, 6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한계를 느꼈어요. 네.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그런데 나는 월간지잖아요, 말지가. 네. 한 달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또 한국 이슈만 쓰는 기자구나. 네. 세상은 정보화 시대가 된다고 변하고 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가 된다고 하는데 네. 네.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미국에 갔습니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가라고 하지도 않는데 제가 자진해서. 워싱턴 특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은 제가 다 되겠습니다. 이야. 근데 돈도 없는데. 네. 네, 가가지고 제가 2년 10개월 동안 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무작정 상경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진짜 무작정 워싱턴행을 했거든요. 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네. 우리가 월간 말지에서 월급이 교사 월급의 한 절반도 안 됐거든요. 예. 당시에. 예. 그래서 진짜 무작정 가서 저는 알바를 하고 아내도 알바하고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 MBC 라디오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 일주일에 3번씩 거기에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하면서, 특파원으로 네. 보도하셨군요. 그 비용으로 그 원고료로 살았고요. 이제 우리 아내는 순댓국집이 있는데 한인 네. 거기서 설거지하고 이러면서 이제 특파원에 필요한 그 체류비를 만들면서 이렇게 살았던 거죠. 네. 거기에서 이제 한인 부부 교수를 만났는데 네. 이분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오.
그래서 늘 우리 유학생들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저도 보살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한인 교수의 어머니가 또 기독교 신자였고 목사 사모님이셨어요. 아.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일기로 쓰신 자서전이 있는데 네. 그걸 제가 책으로 만들어주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네, 네. 그 과정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부족한 인간으로서 네. 무엇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고 어떤 힘을 받게 되는가, 어떤 난관을 극복해 가는가 이런 거를 제가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걸 근데 편집하시면서도. 네, 정작 그거를 그 편집을 우리에게 부탁하신 네. 네. 그 남자 교수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간이 안 좋아서 간 이식 수술을 했어야 돼요. 네. 그 과정에서 삶과 죽음을 이게 넘나드는 과정에 제가 이제 함께 했었거든요. 예. 주변에서 그 과정에서 또 사모님과 함께 기도하고 동료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결국은 기적적으로 그분이 다시 건강해지시는 과정을 제가 또 느끼고 어쨌든 기독교인이란 이런 분들이구나. 네, 이런 네. 것들을 제가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더 믿음이 서서히 더 이제 강해지지 않았나 그래서.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신 게 그렇죠. 돌아올 때 그 2년 10개월 후 돌아올 때 제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하나님을 만났고 그다음에 미국은 왜 망하지 않는가에 대한 네. 책을 써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마이뉴스에 대한 이 컨셉을 배운 겁니다. 당시 미국이 네. 그때. 인터넷 바람이 이제 막 불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인터넷에 대한 컨셉을 배워왔고요.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게 내 꿈이 월간 말지 시절 때부터 이걸 해보는 게 내 꿈이었는데 종이 매체로 이게 불가능한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을 만나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실제적인 구상이 되는 거죠. 이 확신이 이게 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이렇게 인도하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저를 미국에 보내게 하는 그 용기를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되돌아보면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누군가가 아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그렇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 마음이 점점 열리게 되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오연호 대표께서 네. 그때 상황에 미국으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네. 그런 용기 또 그 전에 말지에서의 기자 생활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 미국을 가셔서 그런 분들을 만나신 것 우연 같지만 아니죠. 지나보니 네.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까지 지내온 예. 것 주의 크신 네. 은혜다 이렇게 예.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건너오셔서 계속 그 지금의 이제 섬기는 교회를 네. 다니시게 되고 네.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저희가 소문을 듣자니 네. 이 기자들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그렇죠. 이걸 네. 술로 풀거나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오연호 대표께서는 교회 가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런 아니 소문이 제가 나 처음 딱 뵀을 때 네. 얼굴이 너무 밝으셔서 네. 정말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네. 분이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그랬더니 네. 바로 답이 여기 있었네요. 네. 스트레스를 푸는데 그 푸는 방법이 네. 교회 가서 푸신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 가서 스트레스 우선 첫 번째는요. 네. 제가 이제 회사의 대표다 보니까 네. 100여 명의 직원이 또 우리 상근 기자가 막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 어려운 세상에 저 사람은 비전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 뭔가 한말 해줄 것이다. 네.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네. 사실. 저도 없는데 없을 수도 있는데. 실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강연을 많이 다니니까 네. 강연장에서 늘 앞에 서 있잖아요. 네. 뭔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롤 모델처럼 있어야 저는 이게 되니까. 꼭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주일 교회에서 이제 제일 뒤에 있습니다. 가장 조용히 있고요. 가장 수동적으로. 네. 하나님 앞에서. 네. 저는 이 공간이 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완전 다른 모습. 일주일 동안 바깥에서 늘 앞에 있어야 앞에 되고 있다가. 교회 가면 늘 뒤에 있으려고. 네. 또 그래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 앞에서, 네, 네. 목사님 앞에서 네, 네. 늘 뒤에 이렇게.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어찌 보면 자발적 복종이라고 할까요? 네. 굉장히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나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에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교회에서 있어요. 제가 이제 9시부터 성가대 연습이 시작하거든요. 제가 성가대 베이스. 베이스. 예. 목소리가 딱 그 톤이세요. 네, 뭐 10년 이상 했지만 네. 아직도 계명을 잘 모릅니다. 근데 자리를 차지하면서 네, 네. 다른 그 소프라노나 이런 분들의 아름다운 음악과 이걸 감상하면서 비주얼 담당 아니세요? 비주얼 담당?
어쨌든 그 성가 연습을 이제 11시까지 하고 네. 본예배에서 또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점심 또 교회에서 하고 네. 4시부터는 또 축구를 합니다. 우리 교회 축구팀이 있어요. 네. 그래서 4시부터 6시까지 축구하고 또 뒤풀이까지 하고 그러면 한 집에 오면 한 7시 반.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나가서 예. 7시 반까지. 근데 특히 성가 활동을 한다는 거. 네. 그다음에 축구를 함께 한다는 거. 네. 이게 또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 주일 동안 나를 이게 다시 힐링하는 네, 느낌. 리셋한다는 네, 리셋.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뭐 이렇게 또 리더도 하시고 네. 노래도 하시다 보면 못하면 스트레스도 받고 이렇게 축구 같은 거 하다가 잘 못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헛발질하고 막. 않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축구팀은요. 네. 제가 이제 이 축구팀 하면서 네. 같은 멤버들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팀이랑 달라야 된다. 네.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걸 주는 팀이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래서 다른 팀은 이제 어떤 교회들이랑 서로 막 시합하잖아요. 네. 그러면 잘하는 순서로 출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네. 그러지 말자. 네. 네. 우리는 좋아하는 순으로 출전하자. 네. 그 좋아하는 순, 근데 다들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러면 운동장에 도착하는 순으로 하자. 네.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기도 네. 하고요. 못하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왜 꼭 잘해야만 네. 대회 나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교회 축구팀이라는 게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거를 해주는 그런 팀이 참 좋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축구팀 사람들은 표정이 밝습니다. 오. 꼭 잘해야 된다는 생각 안 하고 네. 즐기는 거죠. 예. 더불어 함께. 그러면 승패는 항상 좀 지는 쪽이 많은가요? 승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연연하지 않아요. 그걸 잊어버리시는군요. 네. 몇 승 몇 패인지 기억을 안 하시는군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 교회 축구 생활이 네. 진짜 아름답기 때문에 아. 제가 책을 쓸 때도 네. 그 저자 속에 오연호는 현재 교회 축구팀 회장이다. 이걸 그거를 첫 받으셨습니다. 번째로. 그 제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이 하나인데 그 다음 문장이었는데 그건 뭐냐면 오연호는 하루에 10골을 넣은 적이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루에 10골을. 네. 진짜로요? 왜냐면 그 교회 못하는 사람들이랑 함께 하니까. 또 우리는 45분 이렇게 안 하거든요. 스트레스가 네. 풀릴만 하네요. 맞아요. 10골씩 넣으면. 그래서 네. 제가 우리 교회 주보에 네. 득점왕 오연호 이렇게 실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네. 제 페이스북에도 싣고. 네. 네. 이야. 근데 제가 네. 초등학교 3, 4학년 때 받았던 가장 큰 상처가 뭐였냐면 반대항 축구대회 못 나간 거예요. 하고 싶었는데. 네. 어. 그래서 저는 하고 싶어가지고 운동화도 신고 갔는데 네. 운동화 착 준비해 갔는데 밀리셨군요.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네. 너도 할 거니?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할 거니. 그 이게- 말이 하지 말란 야. 것보다 더 아니 이게 우리 무섭잖아요. 학교의 그동안의 문화였거든요. 네, 네. 이미 잘하는 애가 반대항 축구대회 나가서 다른 팀을 이겨야 네. 된다. 어. 뭐 다른 팀이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 우리 멤버들이 주눅들지 않고 즐거움을 느끼고 땀을 흘리면서 서로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축구팀만은 그렇게 하자 해서 못해도 누구나 괜찮아. 참. 그러면 이제 신앙생활을 꾸준히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신문을 만들 때 갖는 마음이 또 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떠세요?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요. 전에는 저만 조심하면 되는데 네. 이제는 우리 직원이 100여 명이고 네. 또 시민 기자가 8만 명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 안에서 벌어지는데요. 언론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을 살리는 일. 네. 그러니까 막 어려움에 처한 사람 조명해주고 억울한 사람 누명 풀어주고 이런 것도 하죠 언론이.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네. 자 우리가 비판을 하면 이 사람은 이만큼 정도 비판할 거리가 있어요. 네. 근데 언론이 이걸 비판하다 보면은 그거보다 더 많이 비판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네. 또 우리는 요것만 썼는데 댓글이나 막 이런 거를 통해서 더 크게 이게 더 크게 확대되는- 확대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원래 의도는 그렇지 않았는데. 원래 의도는 그렇지 네. 않았는데 그래서 이제 충분한 반론을 듣고 그 사람의 전체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러나 한계를 갖는 게 어떤 언론인, 미디어의 숙명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언론인들이 있는 데를 편집국이라고 하잖아요. 편집국. 네. 편집한다는 말이거든요. 현실은 이런데, 현실은 100%인데 음. 이걸 뭔가 편집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은 이만큼 다 알고 있어도 우리는 현실은 이만큼 100%인데 우리는 아무리 잘해도 편집해야 되는 편집 기자거든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되는데 또 그거만 안 되잖아요. 네. 네. 우리 매체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막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게 또 언론의 또 숙명일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참 어렵다. 어렵기도 네.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어떻게 보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없지만 네. 그래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은 그렇죠. 정말 굉장히 저는 긍정적인 너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주일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만약에 우리 매체를 통해서 요만큼 지적받고 요만큼 비판받아야 될 사람이 막 이렇게 부풀려져서 이렇게 했다면 정말 회개합니다. 뭐 그런 마음을 갖죠. 네. 네. 그래서 항상 더 낮은 자의 마음으로 가게 되실 것 같아요. 오마이뉴스의 16년을 쭉 지켜보신 분들 가운데는 이제 그런 지금 아마 네. 대표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대표니까 이 경영도 해야 하고 이게 바쁘시잖아요. 거기다가 교회에서 축구 회장도 하시고 너무너무 바쁘신데 요즘 오연호 대표가 진짜 바쁜 거는 네. 전국 순회 강연을 맞습니다. 다니느라고 너무 바쁘다. 네.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네. 듣고 싶어요. 뭐 강연을 다니신다고 하는데 어떤 강연을 다니시는 겁니까? 네. 제목은 이제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의 강연인데요. 제가 3년 전부터 덴마크랑 인연을 맺기 시작했어요. 네. 왜냐하면 덴마크가 이 지구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 나라는 왜 그런가? 제가 이제 가봤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경제 성장 규모로 하면 14위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아파트도 막 우리 주변에 많이 짓고 있고 네. 상당히 이제 잘 살게 되었다고 하지만 불안하고 초조하고 심지어는 헬 조선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열심히 살고 경제화도 시키고 민주화도 시켰는데 만약에 우리가 헬조선이라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이룩 하겠지? 왜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 해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장 행복하다는 나라의 사람들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또 그런 발상을 네. 하셨을까요? 그래서 예. 갔고 네. 3년 전에 갔고 1년 6개월 동안 공부를 했고 이제 책을 썼고 그 책을 썼더니 사람들이 한번 강연을 좀 해줘라. 그래서 시작한 게 2년 전에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600회가 넘었습니다. 600회. 덴마크에 가보니까는 어떻던가요?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우선요. 초등학생의 표정이 네.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유지되고 있더군요. 그게 놀라운 얘기네, 진짜로. 진짜 그거는. 우리는 초등학생 때는 밝아요. 네. 요즘 요새는- 밝지도 않아요. 요새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네. 밝아요. 네.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되면 표정이 어두워지고 고등학생이 되면 말까지 안 하거든요. 저도 우리 애가 있는데 남자 여자애가 있는데 우리 남자가 둘째인데 네. 교회에서 그렇게 사랑받고 말 잘하고 이랬는데 중학생이 되면 표정이 어두워지더군요. 고등학생이 되더니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고 우리 근데 제 애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래요, 주변에. 상당수가 그렇더라고요. 예. 예. 근데 덴마크에 갔더니 그 표정이 중학생 때도 고등학교 때도 유지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유지된다. 이게 참 충격적이었어요. 와. 네. 그래서 이 사회가 간단한 사회가 아니구나. 한번 제대로 공부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8번 덴마크에 갔고요. 네. 그래서 책을 썼고 그거를 이제 우리 독자들이랑 나누는 건데요. 그렇게 표정이 좋은 핵심 이유가 뭐 이렇게 자원이 많고 환경이 그렇지 좋아서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가 네. 잘 돼서 그런가요? 네. 사회보장도 잘 돼 있지만 네. 가장 큰 핵심이 철학과 가치가 중요한데 네. 그 가치가 뭐냐면 내가 행복하려면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네.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가장 행복한 거고요. 그 실제 구현의 뿌리가 어디냐 봤더니 그른투비 목사님이 1850년도 경에 학교를 개혁하고 죽어있는 교육 대신에 살아있는 교육을 합시다. 이렇게 주창했고
교육부터 계획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그 그룬트위 목사님이 했던 교육의 핵심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그룬트위 목사의 핵심적 가르침이었거든요. 네. 그게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이 학교 교육에서 이루어졌던 것이 사회에서도 통하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만 통하면 안 되잖아요. 네. 학교에서 밝았으면 사회에서도 밝아야 되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덴마크 사회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에다 써서 냈더니 이제 강연 요청이 들어왔던 아. 책의 제목을 우리 아들이 지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이 지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작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근데 주셔야 되겠네요, 어쨌든 용돈을요. 본인이 제목도 져서 이제 그래서 책도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표정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아들도. 왜냐하면 이런 책을 읽어보면요, 봤더니 이런 사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가치를 공유한다면 우리 표정이 이렇게 나빠질 이유도 없는 거구나. 이러면서 자기를 자학하는 것에서 탈출하는 거. 이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기가 마음이 밝아졌다고. 책을 읽고. 책도 있고 우리도 교회도 이제 같이 다니거든요. 네네. 네, 말씀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범사에 감사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인생의 시크릿을 발견한 것 같아, 아빠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버지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네. 얘기인데. 바로 그거였는데 네, 정답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성적과 이런 지금 현재 자기 모습 말고도 네. 자기 안에 벗어나서. 엄청난 많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눈을 뜨면 좋겠어요. 근데 덴마크 아이들은 네. 바로 그거를 어릴 늘 때부터. 어릴 네. 때부터 늘 한때만 그런 게 아니라 네. 초등학교 때부터 늘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는 그 공부 못해도 괜찮은 거죠. 왜냐면 자신감 내 있으니까. 안에 또 다른 내가 예, 있으니까. 예. 그리고 어떤 애는 공부를 요 나이 때 잘하고 네. 어떤 애는 다른 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축구 못했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회장하잖아요. 50대 초반에 하루에 10골을 넣잖아요. 네. 이럴 수 있다. 네. 이거 취재 한번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네. 네. 이제 이런 덴마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강연을 시작하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또 학교 이사장이 되셨어요. 네. 학교가 아주 재밌어 이름이 꿈틀리 인생학교. 꿈틀리? 인생. 네, 꿈틀리 인생학교. 좀 발음하기가 좀 그래요. 네. 네. 꿈틀꿈틀거린다 뭐 그런 뜻일 것 같은데 어떤 학교길래 또 갑자기 네. 강연자에서 학교를 만드시고 이사장이 되셨는지 학교는 그게 네.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어떤 학교입니까? 네. 일단 꿈틀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네. 꿈틀거리다 네, 아니에요? 맞아요. 의정부의 한 학교에 갔더니 네. 모토가 이거거든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발견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걸로 생각하는데요. 제가 덴마크에 처음 갔을 때 책을 썼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이 학교 만드는 것도 책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만드는 계획이 생각 없었어요. 없으셨어요. 이게 책을 쓰고 600회 강연을 하다 보니까 네. 책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덴마크가 너무너무 부럽대요. 근데 제일 부러운 게 뭐냐 그러면 그랬더니 이 애프터 스쿨레라는 제도래요. 애프터 스쿨레라는 제도가 뭐냐면 네. 학교 제도인데요. 네. 중학교 3학년을 졸업하면 네. 고등학교를 안 가고 네. 1년 동안 쉬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거예요. 오. 기숙형 학교. 네. 그게 다 의무적으로 그렇게 아니 하나요? 의무적인 선택인데 선택. 한 25%의 학생이 그걸 선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1년 동안 하는 거예요. 네. 축구 좋아하는 아이는 1년 동안 축구만 하는 거예요. 네, 학교 안 가도 되고. 아니 그게 학교예요. 그게. 그게 학교예요. 그게 인정이 기숙형 되나요? 학교. 네. 기숙형 인정이 되는 기숙형 학교. 네. 그러니까 1년짜리 인생을 즐기는 학교. 왜냐하면 사람이 인생이 즐겁다라는 걸 세팅해야 네. 내가 뭘 발전적일 수 잘하는지를 있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학교가 제일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이 너무 지쳐 있잖아요.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경주마처럼. 근데 덴마크 학생은 야생마거든요. 경주마가 아니라. 근데 학생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 어른 포함
가장 상징적으로 부러운 게 뭐냐. 그랬더니 애프터스쿨의 제도래요. 그러면서 강연에 막 청중들이 빨리 만듭시다. 우리도 그거. 합시다. 네. 그래서 포럼도 했고 준비 과정을 1년 동안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강화도에 네. 30명 정원으로 만들어진 1년짜리 쉬었다 간 학교인데요. 네. 모토가 뭐냐면 네. 쉬었다가도 괜찮아. 쉬었다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다른 네. 길로 가도 괜찮아.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모토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강연을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계속 가면 또 어떤 네. 진화가 있을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떤 길로 새로운 시도를 인도하실지 저도 잘 모르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게 지금은 법적 지위가 없어요. 네. 그냥 1년짜리 학교예요. 근데 사실 제가 2000년에 오마이뉴스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거의 최초의 종합 인터넷 그렇죠. 언론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법적 지위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생겼잖아요. 인터넷 언론법이 없었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생겼죠. 네. 네. 너무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것도. 사실 그 바탕 속에는 뭐 정말 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네. 사랑하라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 네. 또 그것을 베이스. 동의하시는 대표께서 네. 그렇죠. 네.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이런 것들을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그 맛을 한번 보면 못 태어나온다고 이제 오해노 대표께서 그런 맛을 한번 보신 네. 거예요. 네. 저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심어주는 건 너무 좋은 운동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신앙인으로서 이런 지금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삶에도 네. 이 덴마크의 가치가 맞습니다.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고민도 좀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강연장에 오신 분들, 책을 읽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독후감 우리 그동안 많이 썼는데 독후감 말고 이제 독후 활동의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독후 활동. 나는 이렇게 느꼈다가 아니라 네. 나는 느꼈기 때문에 행함으로 이런 옮기는. 실천을 한다. 네. 이런 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덴마크를 보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럼 내 마음속의 덴마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네. 그다음에 내 이웃과의 덴마크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개인은 개인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이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교인으로서 우리나라가 헬 조선이라고 일컬어지는 거에 대해서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정말 안 네. 제가 네.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도 강연을 많이 하는데요. 꼭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헬조선이라고 막 언론에 그러는데, 인터넷에 그러는데, 이게 과장된 겁니까? 아니면 현실을 좀 반영한다고 생각합니까? 95%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얘기해요. 담백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진짜 우리 이 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진짜 부끄러운데요.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좀 편해졌다 이 차원을 떠나서 그거를 우리 사회에서 우리 각자 우리 교인들만이라도 이렇게 실천했으면 과연 이게 됐을까? 왜 헬조선이 왜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도 많고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헬조선인가? 그럼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덴마크에 가서 또 우리 학생들의 이 표정을 보면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산업화와 민주화를 했나? 이런 질문을 갖듯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를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강연장에 가면은요. 그래요. 너무 가슴 아이들이 막 웁니다. 네. 아이들도 울고 엄마들도 울고.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우냐면 핵심이 그거예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밝고 명랑했는데. 네.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밝고 명랑했는데. 왜 우리 애가 네. 중학생이 되면서 나랑 네. 말도 안 하고 네. 고등학생 되면서 막 자기를 싫어하고. 저는 지금 이제 참 그 공감을 많이 하면서 네. 너무 네. 좋은 일 하시고 저희도 좀 그런 일에 함께 참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말 기자로부터 어렵게 시작해서 음. 그 당시 상황 앞에 네. 뭔가 이야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미국 가셨다고 오마이뉴스를 창간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언론사 대표가 되시고 학교 이사장이 되시고 이제 강연자가 되셨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우리 대표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딱 하나님을 만나신다면 어떤 고백을 지나온 삶을 딱 돌아보면서 드리고 싶으신지 네, 다 모든 걸 정리해서 하나님이 지금 딱 나타나셔서 연호야 이렇게 부르시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땡큐.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많이 있었음을 알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내성적이고 체격도 크지도 않고 남의 앞에 나가서 말도 잘 못하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려면 심장이 떨려가지고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굉장히 소극적인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 후에 민주화를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하게 해주시고 또 소설보다는 기자가 네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시민은 기자다 이걸 한번 매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봐라 그 다음에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학교를 만들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많은 길들을 이렇게 새 길을 이렇게 열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고 감사드리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저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늘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제가 부족하죠. 여전히 이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고 늘 부족하고 회개하고 그러나 또 반복해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탁 치지 않으시고 그래도 네가 쓸모가 있다 아직은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도 뭐 우리 아이들 커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아빠를 자랑스러운 아빠로 생각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가슴이 떨리는 거죠. 그 이후에는 어떤 길을 또 이렇게 해주실까. 네. 제가 늘 강연하면서 빠지지 않는 얘기가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 축구팀 회장입니다. 회장을 했었고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우리 교회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왜 얘기하냐면 덴마크는 덴마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고 아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부러워하지 말고 이민 가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안을 만들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교회부터, 그 다음에 우리 직장부터, 우리 회사부터, 우리 가정부터 이걸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 하나님이 이 대표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오 많은 대표님. 오 대표님 네 죄송합니다. 오 대표님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네네. 또 사용하실 게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보내드리고 싶지 않은데 보내드려야 그죠? 돼요. 그냥 소근소근 네. 밤새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너무 분이죠. 그 시간도 네. 유익한데 네. 끝으로 기도 제목하고 앞으로 계획 있으면 네. 좀 나눠주세요. 우리 그 꿈틀 인생학교 이제 막 만들었는데 네. 아마 내년 2월에 이제 새롭게 또 1년짜리 학생들을 이제 받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지원자가 훨씬 넘칠 것 같아요. 정원은 30명이지만. 그래서 가고 싶으나 또 못 가는 학생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덴마크는 그 작은 나라지만 250개가 있거든요. 그런 학교가. 근데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앞으로 5년 안에 이런 학교가 20개 정도 늘어났으면 좋겠고 10년 안에는 100개 정도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서 네. 가고 싶은 학생, 나 쉬었다 가고 싶다 1년 동안. 네. 그러면 쉬었다 가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표정이 좀 밝아지는 그런 게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일종의 이런 운동을 함께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오마이뉴스를 2000년에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것이 참 의미 있는 언론으로 왜냐하면 언론이 요새 막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네, 참다운 언론으로 계속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아직 부족한 게 참 많은데 이 부족한 것을 또 반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용서해 주시고 조금 더 나은 저로 믿음이든 사회생활이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더 많은 분들이 네. 그 일에 동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기를 저희도 힘써서 기도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람들한테서 그 헬조선이란 단어를 들 음. 때마다 정말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근데 이렇게 변화하고자 다시 시작하고자 꿈틀거리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헬조선이 아니라 헤븐조선,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오리라 반드시 믿습니다. 네.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웃과 더불어서 더 넓은 사람과 함께 공유될 때 그 행복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행복한 세상을 우리 CBS의 새롭게 하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더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